기자수첩 안진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궁금하고 또 알고 싶다고 했던 그 주제, 영탁 씨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는 나온 지 꽤 됐는데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린 이유는 지금도 양쪽 입장이 나오고 또다시 대치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담당 경찰서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상황을 짚어보면요, 영탁이 자신이 모델을 맡고 있었던 막걸리 회사죠, 예천양조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불송치라는 건요,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검찰로 보내지 않는다, 여기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천양조가 입장을 냈는데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영탁 측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수사 심의 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과연 이런 결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 2020년 4월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 1년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계약 협상은 결렬이 됐고요. 지난해 6월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이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이 회사 성장 기여도 및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으며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묶고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탁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시작한 사안이었죠. 자, 예천양조의 공식 입장을 보면은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주요 내용은 영탁 재계약 금액 150억 요구,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 요구, 영탁 홍보관 건물 무상 요구 등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탁 측의 입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라고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분명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쪽이 또 일치하지 않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냐? 이번 수사를 진행한 강동경찰서의 목소리를 들어봐야죠. 그래서 이 경찰서의 조사 결과를 취재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거에 따르면요, 일단 이 재판이요, 피의자는 둘입니다. 한 명은 예천양조의 서울 경기 지역 총판 담당자고 또 한 명은 예천양조의 사내 이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고소를 한 사람은 이 역시 둘이에요. 영탁 씨와 영탁 씨의 모친입니다. 총판 담당자에 대해서는요, 공갈미수, 허위사실 명예훼손 두 가지 혐의로 걸었는데 이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상표권 협상에 관해 현재 입장을 고수하면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언론의 폭로에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라고 이 총판 담당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영탁 씨의 모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예훼손 부분은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150억 제시, 무상대리점 계약 요구, 돼지머리 묻는다고 말한 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내 이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한 가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뭐냐면 상표권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명목으로 1년간 50억씩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무리한 요구로 재계약이 무산됐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수의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게재를 했고 이게 공공연한 거짓이었다는 주장이었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런 고소사안에 대해서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갈 미수의 경우
언론에 다 오픈을 하겠다라고 영탁 모친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말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영탁 측이 상표 사용 등에 관한 금액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천에 제를 지내고 공장 내 귀퉁이에 돼지 머리를 묻어라. 이것도 경찰 수사 결과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를 사실로 확인을 하면서 경찰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연예인 아들을 두고 있는 모친이 언론에 오픈하겠다는 말로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경찰은 입장문에 썼습니다. 이 부분으로도 영탁 측이요, 예천 양족 측의 협박 또는 강요 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언론에다 오픈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을 한 것도 확인이 됐고, 경찰 판단으로 보면은 모친이 이런 말로 인해서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경찰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된 점에 대해서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낸 거죠. 경찰은 덧붙여서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 통화로는 피해자 측에서 재산상 처분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나 재산상 이득 등을 취득하려고 했다고 확인할 수 없기에 불송치 판단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언론에 오픈하겠다고 얘기한 거 사실, 영탁이 상표권 등에 대해서 금액을 요구한 것도 사실, 돼지머리를 묻어라 한 것도 사실, 대리점 계약을 작성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건 모두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영탁 측이 상표 사용 등에 관한 금액을 요구한 사실, 돼지머리를 묻어라 사실, 대리점 계약을 작성한 것도 모두 경찰 조사 결과 영탁의 모친과 예천양족 관계자 간에 나눈 대화이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영탁 씨가 직접 예천양조에 자신의 목소리로 요구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서를 봐도요, 영탁이 직접 만나서 했다는 내용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러니 영탁 씨 모친의 잘못이지 영탁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고소를 한 두 당사자이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영탁 씨가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걸 모친이 자의적으로 진행을 했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영탁 씨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연예 활동에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은 가족이 개입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델 계약도 전문적인 법적인 법으로 묶이는 관계인데 여기에 가족이 개입하면서 이러한 일이 불거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영탁 씨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나? 사실 여기에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의 신청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만에 하나 이의 신청을 통해서 또 수사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요, 영탁 씨는 일단 사과 의사를 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영탁 씨 측에서 나온 주장은 뭐냐면요, 협박 또는 강요 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언론에 다 오픈하겠다는 얘기를 모친이 예천 양족 측 관계자로부터 들었고 이로 인해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도 경찰이 인정을 해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이들의 입장문에 150억 얘기가 오갔고 돼지머리를 묻어라라는 얘기가 오갔다는 내용을,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는 더 이상 반박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가 오간 걸로 사실 확인을 해줬으니까요. 그럼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150억 요구했어 안 했어?
돼지머리 묻으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왔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허위사실이 아닌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탁 씨가 직접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머니가 한 얘기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동안 영탁 씨를 믿고 지지를 해준 팬들에게라도 말이죠. 이게 장기적인 활동을 놓고 봤을 때 영탁 씨에게 더욱더 필요한 하나의 자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향후 이 일은,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 자, 수사 결과 통지서가 전달이 되죠. 거기에는요, 그 통지서 안에 이의 신청 방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문구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있을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된다. 실제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요, 지금은 불송치죠. 송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이거는 혐의점이 있다, 잘못이 있다 하면 검찰로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또 판단을 해서 재판에 넘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불송치가 됐죠. 검찰로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런 법조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수사 결과 뒤집힐지 여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뒤집힐 수도 있고 뒤집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단언은 하긴 힘듭니다. 이 부분 역시 추가적인 결론이 나올 때 저희가 추가로 다시 취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